구글 업로드 된 거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순서로 좀 가져왔고, 선생님 이름은 뺐는데 부를 때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수업을 할게요. 지금 민준이 같은 경우에 봐야 될 좀 주요 단어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해방감을 주제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자기만의 너무 개인적으로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굳이 민준이가 표현하는 그래서 아마 빌린 방식이 비유를 사용한 거인 것 같아요. 난파선이라는 어디 있었지? 네, 이 난파선에 자신의 마음을 비유한 거죠. 만약에 자신의 응어리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자신 자화상을 그린다거나 자기의 이야기를 그린다거나 할 수 있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좀 더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난파선의 표현을 한 것 같고, 이런 의도는 나쁘지 않고 이런 뭔가 파괴적인 이미지도 본인이 원한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파괴적인 이미지가 주는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표현을 하죠. 뭔가 고통스러운 거나 슬픈 거나 이런 걸 보면서 꼭 웃긴 게 아니어도, 웃기거나 아름답거나 사랑 이야기가 아니어도 뭔가 감동과 이런 공감이나 이런 거 얻는 것이 있는데, 그런 작품이 되길 바라고. 근데 그러려면 이미지가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민준이 거에서 선생님이 보기 어려워 보이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표현들 있지. 물보라, 그리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 이런 게 지금 아이디어 스케치 수준에서는 괜찮은데 실제로 그릴 때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좀 보완할 건데, 지금 이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를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나는 민준이가 잘 표현을 의도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준이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다시 할 때, 자, 선생님 의견, 아이디어 스케치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바다라는 걸 표현하기에 바다의 색감에 따라서도 이 느낌과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해보고, 색감도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바다를 표현을 할 건지, 빠지기 직전의 바다를 표현을 할 건지, 푸른 아름다운 바다의 배가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라서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건지, 지금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아직 화면의 크기도 안 정했다면 이제 크기를 좀 정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실제 스케치를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제를 이제는 확실히 하고 작품 계획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줄 만한 것이 여기 파랑이 바다의 어둠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나머지는 바다에 어둠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건지, 색감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선생님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계획서를 보강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이게 동영이 작품이죠. 동영이의 계획서인데, 동영이 같은 경우는 자유라는 단어가 좀 많이 핵심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움을 파랑새로. 이것도 약간 아까 민준이의 방식으로 파랑새에 뭐랄까 대입을 시키는 거죠. 해서 표현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먹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이렇게 사군자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게 한 번에 표현을 하는 게 좀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신 좀 빨리 그릴 수 있잖아요. 채색화처럼 여러 번 쌓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동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할 거면 조금 더 서둘러서 다음 주에라도 이걸 직접 채색을 할 방법까지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 어쨌든 스케치가 가장 빨리 나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적어도 계약하고라도 오면은 바로 작업을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꽃잎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게 그려지면 다시 그리고 이런 작업을 지금 이런 경우에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좀 빨리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배경까지도 생각한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생각도 지금 이 구도가 진짜로 이 구도가 된다고 했을 때 구도는 조금 수평 수직인데다가 너무 중심이죠. 수평 수직 중심, 여기에서도 거의 중심. 그래서 이걸 조금 구도 구성을 좋은 화조도, 동영이에게 주는 숙제는 화조도를 참고했으면 좋겠고, 파랑새라는 주제 자체가 동화 속에서 나온 주제잖아요. 그래서 동화 이미지 또 같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합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동화 속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화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다시 이거를 합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아이디어를 낸 정도라면 이제 이 다음 보완해서 스케치를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3개 정도 예비로 뒀는데, 저는 구도가 다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 구도는 너무 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새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구도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새의 날개가 접혀 있는 거, 펼쳐진 거, 얼굴의 모양, 부리까지, 그리고 다리까지 다 보이는 면이라, 만약에 혹시 선생님한테 추천을 바란다면 선생님은 이거를 조금 추천하는 편인데, 지금 동영이가 원하는 구도랑은 달라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이따가도 계속 얘기를 어쩌면 하겠지만 최종 선택은 너희 몫이야. 이거는 뭐 수행평가도 아니고, 나는 조금 더 나은 거를 추천할 뿐이지, 어떤 게 더 좋을지는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야. 너네가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추천했지만 이걸 고르든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는 너네 이 작품은 다 작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작가님 마음이야. 근데 작가님이 저의 의견을 궁금해 하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추천을 바란다면 이거지만, 만약에 얘랑 얘를 표현을 할 거면 지금 이미지도 좀 작고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이런 자세여도 얼굴이랑 다리가 잘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마리를 그릴 거라면 지금 이런 구도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구도를 구체화하시면 좋겠습니다.